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여성의 신체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러브워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자가 연애 초기에 여자한테 과도한 애정을 쏟아부으면서 빠르게 다가오는 걸 말해요. 얼핏 들었을 땐 그게 왜 문제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섭습니다. 러브워밍을 하는 남자들은 여자와 연결되고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여자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통제 안에 두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에 비하면 연애 초기에 그러한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이 러브워밍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아무리 똑똑한 여자라고 자부할지라도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 러브워밍을 한 남자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진짜 사랑과 이 러브워밍의 차이점, 그리고 내가 이미 발을 들여버린 관계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나를 지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성성과 연애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고 싶으시거나 자기 사랑을 통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여성에너지 워크북과 1:1 코칭 프로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링크는 하단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남자의 관심과 육체적 친밀함은 여성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남자한테 애정 공세를 받으면 내 스스로가 되게 특별한 여자, 대단한 여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요. 감정적으로도 고조된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이게 또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대우와 처음 느껴보는 감정과 느낌에 사랑은 이런 건가 봐 라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연애는 우리가 동화 속에서 봤던 그 공주님 왕자님의 러브스토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달콤함만 존재하지도 않고요. 하룻밤 만에 사랑을 고백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러브워밍을 한 남자들은 이 동화 속 이야기를 실현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여잔 네가 처음이야. 우린 운명인가 봐. 넌 어쩜 이렇게 완벽해? 이런 말들을 막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러브워밍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당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남자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러한 느낌을 남자로부터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을 쉽게 못 놓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일까?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려 하다가도 바로 눌러버리죠. 현실을 인정하는 것보다 지금의 달콤함에 머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호르몬도 일조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도파민과 옥시토신, 아드레날린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와 상대방을 엮어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완전히 쌓지도 못한 상태일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관계는 남자의 의도대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자는 금세 남자에게 빠지고요. 어느새 그 여자의 행복 중에 꽤 큰 부분이 그 남자가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상대 남자에게 젖어들게 되면 이 러브워머들은 갑자기 투자를 줄이기 시작해요. 애정 공세, 선물 공세, 달콤한 말들 이런 걸 갑자기 안 하는 거죠. 아니면 확 줄이거나요. 그러면 여자는 위기감이 생기겠죠. 왜 예전처럼 이 남자가 나를 찾지 않지? 달콤한 말들을 해주지 않지? 하면서 불안해하겠죠. 이미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이 그 남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남자가 애정을 줄이는 순간 여자는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남자의 애정을 예전처럼 되돌려놓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태세가 돼요. 그러면 남자의 웬만한 잘못은 눈 감아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확실히 처음보다는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상태가 되었죠. 이때 남자들은 다시 투자를 시작해요. 다시 애정도 좀 보내주고 달콤한 말들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처음보다는 좀 그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남자가 나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라도 감사하게 돼요. 안심하게 되고요. 남자의 애정이 처음보단 조금 줄어들었음에도 남자가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마음을 놓으려 치면 이 러브워머들은 또 관심을 끊어요. 또 애정을 중단합니다. 그럼 여자는 또 비상사태가 되고 또 기준을 낮추고 남자가 다시 돌아오면 그래도 이 남자가 내 곁에 머물러줘서 다행이다.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남자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투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자는 서서히 그 상대방 남자의 페이스에 말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러브워머들이 원했던 거예요. 여자와의 연결감을 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더 만들고 싶었을 뿐이고요. 그냥 그 수단이
애정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사랑에는 애정과 연결감, 신뢰와 존중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러브워밍에는 이게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의 속도 또한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감정이 이 정도니까 너도 이까지 와야 돼. 나 받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관계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라도 남자가 그 관계를 좀 급하게 진행시키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경계하셔야 돼요. 그 방식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할지라도요. 건강한 남성 에너지는 본인의 속도에 여자가 맞추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줘요. 난 네가 좋지만 네가 내 마음과 같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네 곁에 있을게. 이쪽에 더 가까워요. 사랑을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는 모습이 남자다운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건강한 남성 에너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내면을 가진 남자는 그 안에 남성 에너지와 여성 에너지를 조화롭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함께 묻어나옵니다. 남자다운 사람은 좀 거칠고 밀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혼자 일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연애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남자의 사랑에는 여자를 아껴주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자의 의사에 반해서 거칠게 무대뽀로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나도 네 마음과 같아 라는 시그널을 남자에게 보내주시면 너무 좋겠죠. 남자가 따뜻하고 다정하다는 건 그 남자가 조화로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연애 초기에 사랑에 눈이 멀게 되는 건 생물학적으로 자손을 더 많이 번식하게 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해요. 확실히 상대방의 단점이 되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그 단점이 안 보이고 눈이 멀어버리는 게 자손을 번식하는 측면에서도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중독된 상태가 되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 중독 상태에서는 평소라면 문제없이 발휘되었을 여성들의 지혜와 분별력이 흐려지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계 초기에 이 사랑의 눈 머는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육체적 관계는 최대한 미루시는 게 좋아요. 인간의 뇌는 모든 형태의 육체적 접촉에 대해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는데요. 이 옥시토신은 나와 그 상대방 사이에 연결감이 생기게 합니다. 러브워머들은 이걸 잘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고 안고 하는 등의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막을 내리게 되고요.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땐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져요. 일단 상대방을 좋게 바라보기 시작해버린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만난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싶으시다면 육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미루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는 고통에도 중독돼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말이죠. 나쁜 남자한테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애타게 하면 우리는 이런 게 사랑인가 봐 라고 믿어버리게 돼요. 잘못된 그런 연애에 대한 인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안정감 있는 연애를 지루하다라고 생각해버리고 싶고요. 계속 이렇게 본인을 힘들게 하는 자극적인 연애만 찾아다녀요. 하지만 이렇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건 절대로 건강한 연애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이렇게 여러분을 교묘하게 본인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초반에 아예 차단해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한테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말이죠. 근데 그게 힘들다면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그 남자와 교류하는 시간 자체에 제한을 주세요. 전 이렇게 물리적인 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남자 때문에 휘청거리지 않게 하세요. 연애만 하면 나 자신이 사라지는 분들 계시죠?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 내 삶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도 까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러브워머들의 타겟이 되기 쉽고요. 진심 어린 사랑을 하려고 다가온 남자에게도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다가온 건데 다가와 보니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그 남자는 무엇과 사랑에 빠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원래 밤 9시에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를 만난 후에도 계속 9시에 책을 읽으세요.
일요일 오전에 테니스를 치던 루틴이 있었다면 남자를 만난 후에도 계속 일요일 오전에 테니스를 치세요. 한 남자 때문에 너무 섣불리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었던 것들을 절대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혹은 경제적으로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진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더 못해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러한 지표는 우리가 우리의 호르몬 때문에 잠시 가려진 이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연애를 한다는 건 나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수많은 호르몬의 작용에 더 강하게 노출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리고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평생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남자를 만난 이후에 여성들의 삶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연애 초기 호감 단계를 넘어서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파트너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남자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파트너가 없는 여러분이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나요? 이제는 타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그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착취하는 남자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